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영입니다. 최근 마약 관련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그중에 더 심각한 건 10대들의 마약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건데요. 오늘은 마약 중독 치료 최전선에 계십니다. 중독 치료 전문의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들어가기 전에 살짝 제가 요즘에 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정말 실제로는 더 심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4년 사이에 10대 마약 사범이 236%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떨 때 좀 많이 좀 체감을 하시는지요? 236%는 이제 적발된 아이들 수로 보이고요. 네. 진료실에서 경험하는 거는 한 4~5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 5~6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중독자 하면 거의 40~50대 남성으로 대표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진료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 거의 90%는 20대, 10대에서 20대고요. 네. 10대 청소년들이 느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좀 걱정인 상황입니다. 네. 혹시 좀 가장 나이가 어렸던 친구가 몇 살 정도 좀 지금 나오나요? 저희 병원은 중학교 2학년인데 입원해 있는 친구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마약을 좀 하다가 걸려서 입원한 게 아니라 마약을 하다 이제 완전히 정신병적 증상이 생겨서 굉장히 위험해서 이제 입원 조치된 케이스도 있고요. 네. 좀 고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입원해야 될 정도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입원할 정도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입원까지 가는 것이라 그냥 마약을 좀 몇 번 구입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 사실 청소년 부분은 이렇게 네. 부모들이 아이가 마약 문제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어지간히 심각하게 통제가 안 되지 않으면은 네. 병원 잘 안 데려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4배, 5배로 늘어났다는 걸 체감하시기 때문에 실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 영화표 이벤트가 바뀌었습니다. 생방송 퀴즈 이벤트, 다시 보기 댓글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중독의 실태, 천영훈 원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청소년 마약, 알아야 먹는다. 아이들이 마약을 찾는 이유. 사실 이런 속보나 보도들이 될 때마다 저도 내심 항상 궁금했어요. 왜 마약을 이렇게 많이 할까? 정말 왜 할까? 청소년들이 그냥 호기심에 정말 하는 게 가장 큽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중독은 되게 이제 아주 러프하게 나누면 어떤 것을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호기심에서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알코올이든 약물이든 도박이든지 간에 네, 어쨌든 청소년기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시기인 거고 그리고 어쨌든 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OTT 서비스를 통해서 뭐 해외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네. 해외에서는 청소년들이 뭐 마약하고 클럽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서는 굉장히 그냥 익숙한 이미지로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마약이 나쁘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죠. 아이들 다 압니다. 네. 근데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떻길래 이런 거지? 라는 호기심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조금 거대 담론이긴 한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도 그렇고 마약 중독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경제적 취약층이나 아니면 청년층이나 청소년층들한테 건강한 여가 생활이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나 기본적 소득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지가 않으면 네. 결국에는 아이들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쾌락은 마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약의 단가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낮아졌겠죠. 동북아시아에 굉장히 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네. 약값 자체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막 확산되는 걸로 굴러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상담하시다 보면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그냥 한 번 해본 거예요라는 얘기도 합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제일 많이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텔레그램인데요. 예,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구할 때 아이들도 이제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뭐 히로뽕이나 이런
소위 하드한 드럭을 구하진 않아요. 되게 이제 뭐 대만은 외국에서 합법화됐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대마초 같은 거 구입을 하는데 네. 이걸 파는 딜러들은 절대 대마초만 주지 않죠. 거기다가 엑스터시나 거를 코케인이나 이런 강한 것들을 샘플로 줘서 점점 끌고 오는 그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마초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호기심을 품었다가 슬쩍 주니까 이것보다 더 쾌락을 준다면 이건 어떨 걸까라고 호기심이 더 생겨버리는. 그리고 대마초 자체도 네. 되게 이제 안전한 걸로 알고 계신데 대마초 지금의 대마초는 그 거기에는 이제 THC 성분이라고 있거든요. 테트라이드로 캐나비론이라는 성분이 이게 쾌감을 주고 중독성을 유발하고 정신병도 유발하고 뇌 손상도 일으키는 이 성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실 뭐 술 담배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다 술 먹고 다니고 맞아. 담배 피고 이런 게 네. 있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대마를 해봤더니 대마는 진짜 다른 클래스의 쾌감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마 자체도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모두에게 사실 마약은 정말 해를 끼치지만 특히나 10대에게는 항상 성장하고 뭔가 뇌도 뭔가를 형성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약 20세를 넘어서 25세경에 이제 머추레이션이라고 하죠. 성숙이 완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올라가기로 말하면은 골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면서 인테리어 작업하는 자재들이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이 하다가 맨 마지막에 외장재를 딱 덮어서 완성이 되어야지만 밖에서 태풍이 오건 비바람이 몰아치건 내부가 보호가 되는 건데 네. 이게 25세경에 외장재가 덮인다고 봐야 되는 거죠. 25세요. 예. 근데 청소년기는 막 한참 여러 가지 뇌 구조물들이 형성되고 신경회로들이 연결이 되는 이 시점에 마약이 들어와서 휘젓고 간다는 건 정말 태풍이 와가지고는 다 헝클어 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뇌 손상이 심각하고 이게 나중에 마약을 끊고 나서도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지금 청소년들도 그렇고 20대 초반 친구들 마약으로 들어온 친구들 이제 들어오면은 다들 이제 임상심리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겉에서 보면은 이제 말도 따박따박 잘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실제 임상심리 검사를 하면 IQ가 최소 20에서 30까지 떨어지거든요. 20에 30 떨어지면 어느 정도 저희 수준인 지금 거예요? 입원해 있는 젊은 친구들 중에 IQ 100 넘는 친구 별로 없습니다. 거의 많이 나와봐야 90, 심지어는 뭐 65, 정신지체 수준까지 떨어진 친구들이 와, 상당히 많이 정신지체까지 있거든요. 갈 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럼요. 걸림돌이 되는데 허나 이제 희망적인 건 뭐냐면은 확실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약을 빠른 시기에 이른 시기에 잘 시작을 하고 또 술도 끊고 제대로 된 치료 과정을 거쳐가면 회복도 그만큼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마약에 노출될 시간이 길수록 회복한 시간은 더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약이. 빠를수록 더 어쨌든. 위험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의료 선진국 한국 그래서 쉽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펜타닐 같은 경우는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사실 처방해주는 병원도 그 위험성을 좀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도 의사지만 네. 의사들 자체도 나한테 약을 타러 온 친구가 과연 마약 중독자야? 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던 거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마약이 확산되는 이 속도와 방향성에 있어서의 되게 중요한 한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방받은 약물의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의 문제거든요. 네. 제 환자 하나가 이제 토론토에 살던 친구인데 국내에 이제 유학생이 들어왔다가 이제 대마랑 엑스터시를 걸렸어요. 네. 근데 저는 치료받고 있는데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역시 한국에 왔더니 뭐 코케인이나 헤로인은 없는데 여기는 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낙스 주세요, 뭐 신경환제 주세요, 다이어트 약물 주세요 주면 다 준다는 거죠. 펜타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장님 그거 먹고 저 잘 지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접근성이 되게 좋은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 문제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의 상당수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의 찾아가야지, 예약 잡아야지, 진료비에 약값에 그거
투자할 거면 차라리 길에서 약을 사는 게 편한 건데 아. 우리는 의료기관에서 그거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불법 마약만 하는 애들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의사를 통해 처방받은 약물들을 같이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커뮤니티 안에서 히로뽕을 하다가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은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어떤 증상을 얘기해라 이런 식의 것들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도 정보들이 공유가 되는군요. 그렇죠. 아이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선진국이라서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다면, 약을 받을 수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좀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미 정부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 나름대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환자가 약을 받으러 왔을 때 이 사람이 1년치 그 중독성 있는 약물들을 어떻게 그동안 처방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 노력을 좀 여러 가지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료 접근성이 좋다는 것 때문에 마약 확산의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건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전 국가적인 나름의 치료 플랜을 잘 짜면 전 세계 마약 중독 치료 재활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만큼 의사들이 많고요. 전문 인력도 있고 우리는 아직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고 미국처럼 자식이 마약을 하건 모르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부모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보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잘 이용한다면 훨씬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좀 보시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마약 재활 치료 과정은 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입원을 했어요. 우선 환자의 상태를 살핀 다음에 등급을 나눕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입원을 하는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원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마약 환자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게 제가 괜히 한 얘기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들 있으면 주변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 맨날 조현병 환자 10명 몫을 알코올 환자 1명이 하고 알코올 환자 10명 몫을 마약 환자가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만큼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발이 되고 치료진이 소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마약 환자 잘 안 보려는 게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입원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자타의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마약 중독은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중독에 비해서 마약을 해서 이제 정신병적인 상태가 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거나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자해 충동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입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 입원을 하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해독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안전한 환경에서 해독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지속되는 환청이나 망상,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이분이 퇴원을 하게 되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분의 회복과 단약을 유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치료 시스템, 치료 재활 시스템이 있어서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치료 프로세스인데 네. 사실은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자체도 굉장히 적고 네. 퇴원하고 나서 이분들을 붙잡고 단약을 이끌어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재활 시스템은 더더욱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선생님,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했겠지만 강력하게 좀 처벌하겠다. 정말 악소리 나게 처벌하겠다. 저는 약간 재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초에 청소년들은 좀 겁을 준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하면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갈 수 있겠구나.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무서워서라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좀 단죄를 좀 해야 강력한 처벌을 해야 이걸 좀 막을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사실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임상 쪽에만 있고 치료에만 있다 보니까 사법 체계에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하고 임상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갭이 커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막연하게나마 구속이 전부는 아니야라는 걸 주장한 건 맞아요. 근데 실제 사실은 저한테 진료받으러 오는
중고등학생 애들 상당수가 얘네들 안에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이거 3번 걸리기 전까지는 감옥 안 간대. 이게 법감정 그래요. 자체가 네. 굉장히 우습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바로잡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예. 네. 그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검사들도 바라보는 게 이거는 이런 식의 미온적인 대처가 궁극적으로는 아이들 사이에서 겁 없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라고 주장하는 건 저도 일면 이해는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이제 이게 재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이 되게 되면 제가 옛날에 왜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맞아, 드라마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네. 거기 이제 해롱이가 나오는데 네. 현재 사법 시스템에서는 절대 해롱이는 그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 해롱이는 해롱이끼리 모아놓게 돼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구속을 막 시켜요. 그러면 마약방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6개월, 1년 동안 종일 마약 얘기만 하고요. 아, 몰랐던 그렇겠네요, 지식을 진짜. 배우고 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마약을 못 구할 때는 병원에서 무슨 약 먹으면 되고 막 이게 사관학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6개월, 1년을 지내고 나서 교도소문을 나서는 순간 뭐 서울 형님, 부산 동생 그러니까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고 나오거든요. 와, 정말 이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건 네. 구속과 더불어서 저희가 그 얘기합니다. 적발되는 순간이 치료의 시작이다.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애들도요. 적발되는 순간 덜컹하고 이 큰일 났는데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 건 아니야? 동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적발과 동시에 이 안에 치료 프로그램을 얼마나 촘촘하게 효과적으로 얹어서 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좀 플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사실 선생님이 언급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딱 구속해서 처벌 주면 안 하겠지라고 사실 1차원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정보를 더 어른들의 세계를 알게 되고 더 그렇게 공유된다면 그것도 정말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임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점은 그 점입니다. 그게 빨리 갖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잡아들이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으면 나중에 뒷감당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쯤에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마약, 10대 청소년들 마약 심각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좀비 마약이라고 해서 이 마약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이 주도로 이제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 마약 세 글자입니다. 이름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업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젊은 층의 마약 중독 치료가 더 힘들다, 더 어렵다. 이유가 뭘까요?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이제 40, 50대로 대표되는 남성 중독자 대부분이었을 때는 되게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거든요. 네.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동기를 갖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내가 이제 나의 아이를 위해서 끊어보자. 그럼요. 이렇게 내가 뭔가를 되는데. 위해서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청소년이나 20, 30대는 20대는 뭐 내가 책임질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몸이 역시 젊은 몸이 좋다고 약을 해도 어떤 그 피해 데미지를 받는 게 훨씬 좀 덜하고요. 체감되는 게 좀 덜한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했었어도 이게 회복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처음에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 환자들은 너 꿈이 뭐니?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원장님 저는 텔레그램 통해서 약을 사다가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서 저는 약을 하는 애들한테 정말 양질의 마약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을 정도로 와, 그런 이게 심각하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인식들을 많이 못 갖고 있으니까 훨씬 더 회복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방금 하신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마약 치료하시는 분한테 대놓고 버젓이 양질의 약을 하는 마약 거래상이 되겠다. 뭐 강남의 일부 하는 애들이 이거 마약을 중개하는 수수료만 해도 크다 보니까 뭐 저 이번에 등록금 이걸로 마련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보고 쉽게 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너무 얘기 들을수록 제가 오늘 시종일관 진지하게 듣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너무 몰입해 듣다 보니까 어떡하지 우리 미래 세대 이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댓글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죠. 지금 퀴즈 정답은 무엇이죠, 선생님? 펜타닐입니다. 네, 펜타닐. 김진아님이 맞춰주셨습니다. 김진아님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펜타닐. 댓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동일킴님이 회복이 되긴 합니까? 끊을 수는 있습니까? 연구 손상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뇌는 회복이 분명히 됩니다. 뇌는 회복이 된다. 예, 네. 그 저희가 죽어버린 뇌세포는 어쩔 수 없는데요. 살아있는 뇌세포가 한 9개월 정도 단약과 술도 반드시 끊어야 되거든요. 단주를 하면 네. 점점점 건강한 세포들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되면 거의 원상복구 될 수 있어요. 근데 2년 반에서 3년 정도요? 그건 사실 어느 정도 노출된 사람 기준으로 그 정도 걸리는 거죠, 회복이? 그거는 뭐 아주 짧게 노출됐는데도 뇌 손상이 굉장히 심한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이렇게 딱 나눌 편차가 수는 좀 없지만 있군요.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1년 단약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 1년 내에 거의 99% 재발을 하는데 네. 그 1년을 넘어가고 나면 일단 뇌가 회복이 되니까 특히 전두엽에서의 자기 통제 기능이 살아나면서 훨씬 마약을 안 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아까 살짝 언급하셨던 그 드라마에서 해롱이는 결국엔 마약을 다시 해서 들어가는 감옥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죄송해요, 스포해서. 근데 마약은 그래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시지 같이 좀 느껴졌거든요. 끊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정말 됩니까? 개념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긴 합니다. 이거를 끊는다라는 개념을 쓰진 않아요. 회복해 가는 중이고 끊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년을 단약을 해도 다시 마약을 손대게 되면 10년치 굶은 거를 한꺼번에 하듯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을 가지고 가는 병이긴 한데 네. 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1년 이런 중요한 기간들을 내가 잘 견뎌낸다면 그 다음에 이거를 약을 안 한 상태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1년이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 모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당뇨병이 이제 중독하고 굉장히 유사한, 당뇨가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당뇨는 혈당 조절하고 혈당 강화제 맞고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하면 혈당이 조절된 상태에서 건강한 생활을 쭉 이어갈 수 유지하죠. 있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거죠. 그럼 이것도 약간 금연하시는 분들과 마약 하시는 분들, 당뇨병 약간 좀 공통점이 있네요. 그냥 건강한 걸 유지하는 정도지 끊는 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10대 청소년들에게 좀 경고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좀 이걸 들으면 그래도 움찔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있을까요, 혹시? 경고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유, 슬퍼. 그러니까 우리 네. 혐오요법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그 금연치료 같은 거 할 때는 막 폐 썩은 거 보여주고 맞아요, 무섭지 맞아요, 너 이렇게 맞아요. 된다 막 네.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냥 헐 그러거든요. 뭐래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물론 경고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마약을 한다는 건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지옥행 열차가 지옥으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가는 속도도 되게 느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내가 멈추지 못하는 것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중에 마약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철저한 예방 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쁘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더 생기는 거고요. 이게 어떤 원리로 왜 지옥행 열차가 되는지를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예방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IQ가 막 30까지 떨어지고 막 90, 100 정말 그런 뇌를 갖고 싶으시다면 마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좀 중요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나락으로 지옥행으로 가는 열차를 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얘기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길 바랬고요. 저희는 더 유익한 주제로 내일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네.